주인님, 소녀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나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무덤 앞에 엎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한 여종의 몸으로 양반 관리를 상대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기생이 되어 원수의 곁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주인을 향한 충절과 의리로 목숨을 건 한 여종의 장렬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춘섬은 어떻게 원수를 갚았을까요? 그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춘섬이가 이 시댁에 들어온 건 겨우 6살 때였습니다. 마님,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발 부탁드리나이다. 춘섬의 어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이 시댁 사랑채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남편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신마저 같은 병에 걸려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었거든요. 이 부인은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난 양반댁 마님이었습니다. 춘섬의 어미가 예전에 자기 집안에서 일하던 종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지요. 염려 마시오. 이 아이는 내가 잘 거두리다. 이 부인의 따뜻한 말씀에 춘섬의 어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보름도 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지요. 그렇게 춘섬은 이 시댁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시댁에는 10살 난 도련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이정호였습니다. 총명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였지요. 정호 도련님은 4살 아래인 춘섬을 천한 종으로 대하지 않고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춘섬아, 이리 오너라. 내가 그를 가르쳐 주마. 도련님, 소녀는 천한 계집종이옵니다. 어찌 그를 배우겠나이까? 허허, 사람이 그를 알면 세상을 넓게 보는 법이니라. 신분이 무에 대수겠느냐? 정호 도련님은 춘섬에게 몰래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글은 물론이고 한자까지 가르쳐 주셨지요. 춘섬은 영특한 아이라 금방 그를 깨우쳤습니다. 도련님 감사옵니다. 소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은혜라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한 집안 식구가 아니더냐. 도련님의 따뜻한 말씀에 춘섬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분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춘섬은 16이 되었고 정호 도련님은 20살의 늠름한 선비가 되셨습니다. 도련님은 과거 공부에 매진하셨고 춘섬은 도련님 시중을 들며 살았습니다. 춘섬아, 내가 이번 과거에 급제하면 너를 양인으로 풀어주마. 그리고 좋은 곳으로 시집도 보내주겠노라.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녀는 평생 도련님을 모시고 살 것이옵니다. 춘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도련님을 향한 마음이 단순한 충성을 넘어섰다는 걸 춘섬 자신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신분의 벽은 높고도 두터웠습니다. 춘섬은 그저 멀리서 도련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 부인 역시 춘섬을 예뻐하셨습니다. 춘섬아, 내가 우리 정호를 잘 돌봐주는구나. 기특하고 고맙다. 마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호호, 그래도 고맙구나. 너는 우리 집 식구나 다름없느니라. 이 시댁은 비록 큰 재산은 없었지만 따뜻하고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춘섬은 이 집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날마다 하늘에 감사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일이란 게 언제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님,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나이다.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호 도련님은 이 부인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몸 조심하고 무사히 다녀오너라. 급제야 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으니 건강하게만 돌아오렴. 이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 그런 법이지요. 출세보다는 자식이 무탈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도련님, 이것을 가지고 가시옵소서. 춘섬이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도련님이 좋아하시는 주먹밥과 포, 그리고 정성껏 수놓은 주머니가 들어있었지요. 이게 뭐냐? 길에서 드시라고 준비했나이다. 그리고 그 주머니는 소녀가 도련님의 무사기환을 빌며 밤마다 술을 놓은 것이옵니다. 주머니에는 일취월장이라는 글자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한 번에 급제하시라는 뜻이었지요. 고맙구나, 춘섬아. 내가 꼭 급제해서 돌아오마. 그리고 너를 꼭 양인으로 만들어주겠노라. 도련님. 춘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거든요. 마치 이번 이별이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춘섬아, 왜 우느냐? 금방 돌아올 텐데. 아니옵니다, 도련님. 그저 눈물이 나서 그러하옵니다. 정호 도련님은 춘섬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춘섬은 더욱 눈물이 났지요.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정호 도련님은 청삼을 말끔히 차려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한양까지는 꽤 먼 길이었거든요. 하인 둘을 데리고 떠나는 도련님의 뒷모습을 춘섬과 이 부인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꼭 무사히 돌아오시겠지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정호는 효자이고 착한 아이니까 하늘이 보살펴 주실 게다. 이 부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의 가슴도 왠지 모르게 불안했나 봅니다. 그날 밤 이 부인은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가셨고 춘섬도 뒤뜰 장독대 앞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도련님의 무사기환을 빌었지요. 하늘이시여, 제발 도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춘섬은 밤새도록 절을 하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호 도련님이 떠나신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요. 과거 시험이 끝났을 시기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춘섬아, 왜 소식이 없는 걸까?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이 부인은 날마다 초조해 하셨습니다. 춘섬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마님, 분명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느라 늦으시는 게 아니겠나이까? 그래. 그럴 거다. 우리 정호가 급제라도 했으면 축하 인사 받느라 늦는 것일 게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댁이 이시 대감 댁이옵니까?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섬이 허겁지겁 대문을 열어보니 낯선 사내가 서 있었지요. 누구시오? 저는 한양 주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옵니다. 이정호 도련님과 함께 오신 하인분들을 아옵니까? 아, 알고 말고요. 무슨 일이시오? 그 하인 한 분이 주막에 쓰러져 계십니다. 병이 깊어 위독하옵니다. 그런데 정호 도련님은 계시지 않고 춘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님. 춘섬은 곧바로 이 부인을 모셔왔습니다. 이 부인은 사내의 말을 듣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정호가 어디 갔다는 거냐? 그게 하인분의 말씀으로는 도련님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하셨다고 하옵니다. 뭐라고? 이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춘섬도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지금 그 하인은 어디 있소? 주막에 있사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섬과 이 부인은 급히 가마를 준비해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이 부인은 눈물만 흘리셨지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소서. 하늘이시여. 춘섬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께 무슨 일이 생겼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요. 한양 주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어디 있소? 저쪽 방에 계시옵니다. 주막 주인이 안내한 방문을 열자 거기에는 정호 도련님과 함께 갔던 하인 득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요. 득보야, 득보야. 정신 차려라. 이 부인이 다급하게 흔들자 득보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마님. 죄송하옵니다. 도련님을. 도련님이 어찌 되셨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도련님께서 돌아가셨나이다. 뭐라고? 이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춘섬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득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세히 말해다오. 득보는 피를 토하면서도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련님께서 과거 시험장으로 가시는 길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산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자객들이 나타났사옵니다. 우리는 저항했지만 그자들은 칼솜씨가 뛰어났고 그래서 도련님께서 칼에 맞으셨사옵니다. 저와 만복이는 도련님을 모시고 도망쳤지만 도련님은 결국 숨을 거두셨고 만복이도 중상을 입고 쓰러졌나이다. 춘섬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도련님의 시신은 어디 있느냐? 산속에 임시로 묻었사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나이다. 득보는 가까스로 위치를 설명한 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득보야, 득보야. 하지만 득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인은 그렇게 주인님을 따라 세상을 떠났지요. 정신을 차린 이 부인과 춘섬은 눈물을 흘리며 득보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매어 마침내 찾아낸 곳에는 서툰 솜씨로 흙을 덮어놓은 무덤이 있었지요. 정호야, 정호야. 이 부인은 무덤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춘섬도 목이 터져라 울었지요. 도련님. 두 사람은 흙을 파헤쳐 정호 도련님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 참혹한 모습이라니. 온몸에 칼자국이 있었고 특히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었지요. 누가 우리 정호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이 부인의 절규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시댁으로 돌아온 후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았지요. 춘섬아, 대체 누가 우리 정호를 죽인 걸까? 정호는 원한 살 일이 전혀 없는 아이였는데. 마님,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옵니다. 소녀가 반드시 알아내겠나이다. 춘섬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련님의 원수를 꼭 찾아내야 했지요. 춘섬은 몰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지요. 아니, 그날 산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글쎄요. 그날 이상한 사람들을 본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었어요. 말을 타고 어디론가 급히 가더군요. 춘섬은 이 정보 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지요. 한 주막 주인이 이상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날 저녁에 김판서댁 하인이 이 주막에 들렀었소. 술을 마시면서 횡설수설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무슨 소리였습니까? 일을 깨끗하게 처리했다느니 이제 도련님께서 안심하실 거다느니. 뭐 그런 소리였소. 김판서. 춘섬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번개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판서는 한양에서 권세를 부리는 탐관 오리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춘섬은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지요. 사실 정호 도련님의 아버지인 이 대감께서 살아계실 때 김판서의 부정부패를 탄핵하려 했었답니다. 하지만 이 대감께서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일은 흐지부지 되었지요. 김판서는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감의 아들인 정호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자신을 탄핵할 것이라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정호 도련님을 없애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천하의 역적 같은 놈. 춘섬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판서는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시댁은 가문의 힘이 약했습니다. 춘섬은 이시댁으로 돌아와 이 부인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님, 도련님의 원수는 김판서이옵니다. 김판서라니. 그 악독한 자가. 이 부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력감이 엄습했지요. 하지만 춘섬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김판서는 조정의 고위 관직에 있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 같은 미천한 집안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마님, 춘섬은 이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가 하겠나이다. 소녀가 도련님의 원수를 갚겠나이다. 너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천한 여종이잖느냐? 마님, 소녀는 비록 천한 여종이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은혜를 입고 자랐나이다. 도련님께서는 소녀를 동생처럼 아껴주셨고 글까지 가르쳐 주셨나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나이까?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녀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소녀가 반드시 김판서를 응징하겠나이다.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춘섬아. 이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춘섬의 눈빛은 너무나 결연했지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춘섬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너마저 잃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소녀는 반드시 살아서 원수를 갚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날 밤 춘섬은 정호 도련님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도련님, 소녀 춘섬이옵니다. 춘섬은 무덤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도련님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하지만 도련님, 소녀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나이다. 김판서 그 역적놈을 반드시 응징하겠나이다. 춘섬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지요. 피가 철철 흘러나왔습니다. 도련님, 이 피로써 맹세하옵니다. 소녀는 반드시 원수를 갚겠나이다. 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춘섬의 피가 무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달도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바람도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요. 하지만 춘섬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판서를 응징하려면 그의 곁으로 접근해야 했지요. 김판서 그자는 기생을 밝힌다고 하지 않았던가. 춘섬은 정보를 수집하며 알아냈습니다. 김판서는 권세를 이용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기생을 가까이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좋아, 그럼 내가 기생이 되어 그자의 곁으로 가겠다. 춘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기생이 되려면 기방에 들어가야 했고 그곳에서 온갖 재주를 배워야 했습니다. 마님, 소녀를 한양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춘섬아, 너 정말로 그러겠다는 거냐? 예, 마님. 이것이 도련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옵니다. 이 부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절대로 무리하지 말거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춘섬은 이 부인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방인 화월루를 찾아갔지요. 여기가 화월루로구나. 화려한 기와집과 홍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춘섬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누구신가요? 기방 기생 하나가 춘섬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왔나이다. 호호, 일하고 싶다고? 아가씨,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알고 있나이다.
하오나 제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는 무엇이든 배울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춘섬의 간절한 눈빛을 본 기생은 안주인을 불렀습니다. 안주인은 화월루를 운영하는 나이 지긋한 여인이었지요. 내가 화월루의 주인 연화란다.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연화는 춘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은 제법 곱구나. 하지만 기생은 얼굴만 곱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가무와 풍류를 알아야 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법도 알아야 하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소녀는 무엇이든 배우겠나이다. 춘섬의 결연한 태도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기회를 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디겠나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서 춘섬은 화월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월루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춘섬 다시 해. 춤사위가 엉망이야. 소녀 노래를 다시 불러봐. 음이 틀렸어. 날마다 혹독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춤, 노래, 시, 그림. 기생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재주를 익혀야 했지요. 춘섬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검은고를 뜯었고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춘섬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할라. 같은 기생 매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매화는 화월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 중 하나였는데 춘섬을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지요. 언니 괜찮아요. 저는 반드시 최고의 기생이 되어야 해요. 왜 그렇게 다급해하는 거니?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게냐? 춘섬은 매화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의 억울한 죽음과 김판서의 만행, 그리고 복수를 다짐한 이야기까지 모두 말이지요. 어머나, 그런 일이. 매화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춘섬아, 너무 위험한 일이야. 김판서는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란다. 자칫하면 내 목숨이. 언니,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도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목숨쯤은.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김판서 그 역적놈, 나도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자야. 벼슬아치라는 자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기생들을 함부로 대하니 말이야. 언니 고마워요. 둘은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춘섬은 든든한 조력자를 얻게 되었지요. 세월은 또 흘러갔습니다. 춘섬은 악착같이 연습했고 3년이 지나자 화월루에서 손꼽히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춘섬이 춤을 추면 모든 사람이 넋을 잃는다더라. 춘섬이 노래를 부르면 새들도 울음을 멈춘다더라.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춘섬의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주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춘섬은 아직 김판서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언니, 저는 더 완벽해져야 해요. 김판서가 저를 보는 순간 넋을 잃을 정도로요. 그래, 천천히 준비하자. 급할 것 없어. 춘섬은 또 2년을 더 수련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춘섬, 오늘 밤 큰 손님이 오신단다. 연화가 춘섬을 불렀습니다. 누구시옵니까? 김판서 어른이시다. 내가 그분을 모셔라. 춘섬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지요. 알겠나이다. 춘섬은 정성껏 단장을 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를 입고 머리에 비녀를 꽂았지요. 거울을 보니 아름다운 기생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섬의 눈빛은 차가웠지요. 도련님, 이제 시작이옵니다. 저녁 무렵 김판서가 화월루에 도착했습니다. 크흠, 오늘은 화월루 최고의 기생을 보겠다고 했는데. 예, 판서 어른. 저희 화월루의 자랑 춘섬을 모셔왔나이다. 춘섬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판서는 춘섬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오호,
이런 미인이 있었단 말인가. 김판서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섬은 속으로 구역질이 났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요. 춘섬이옵니다, 판서 어른. 오늘 밤 즐거운 시간 되시도록 정성껏 모시겠나이다. 하하. 좋아, 좋아. 자, 어서 술이나 따르거라. 춘섬은 공손하게 술을 따랐습니다. 김판서는 술을 마시며 온갖 허튼 소리를 늘어놓았지요. 내가 말이야 조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느냐. 임금님도 나를 신임하신단 말이야. 아이고 대단하시옵니다. 춘섬은 겉으로는 감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 역정놈아, 내가 우리 도련님을 죽였구나.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춘섬, 노래 한 곡 불러주겠느냐? 예, 판서 어른. 춘섬은 처량하면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판서는 넋을 잃고 들었지요. 아, 아름답다. 춘섬, 너는 정말 대단한 기생이로구나. 과찬이시옵니다, 판서 어른. 그날 밤 춘섬은 김판서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김판서는 춘섬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지요. 춘섬, 앞으로 나는 자주 오겠다. 너만 모시겠노라. 고맙나이다, 판서 어른. 김판서가 떠난 후 매화가 달려왔습니다. 춘섬아, 괜찮니? 예,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김판서 그자를 완전히 내 소나귀에 넣을 거예요. 춘섬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 후로 김판서는 정말로 화월로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것도 오직 춘섬만을 보러 오는 거였지요. 춘섬. 나왔다. 어서 오세요, 판서 어른. 춘섬은 언제나 따뜻하게 김판서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추운 겨울 한강물처럼 차가웠지요. 김판서는 춘섬 앞에서는 마치 풀 죽은 양처럼 굴었습니다. 춘섬아, 오늘도 아름답구나. 너를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과찬이시옵니다, 판서 어른. 춘섬아, 나를 그렇게 판서 어른이라 부르지 마라. 그냥 날이라고 불러다오. 알겠나이다. 날이. 김판서는 춘섬에게 온갖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단옷, 금비녀, 진주 목걸이. 모두 백성들의 고혈로 모은 돈으로 산 것들이었지요. 이것들은 모두 내 것이니라. 받아라. 고맙나이다가 나리. 춘섬은 선물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모두 백성들을 괴롭혀 빼앗은 것들이로구나. 하지만 춘섬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세월이 또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춘섬은 김판서의 가장 총애받는 기생이 되었지요. 춘섬아, 나는 내가 없으면 못 살겠다. 내가 내 곁에 영원히 있어주겠느냐? 날이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녀는 천한 기생이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니라. 김판서는 점점 더 춘섬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집에도 잘 가지 않고 화월로에만 머물렀지요. 춘섬은 조금씩 김판서의 비밀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어찌 그리 높은 벼슬에 오르셨나이까? 하하, 그야 내 능력이 뛰어나서지. 그러하시겠지요. 하오나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이까? 사실 말이야 예전에 나를 탄핵하려던 자가 있었지. 춘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누구였나이까? 이 대감이라는 자였어. 그 자는 내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떠들어대더군. 하지만 다행히 그 자가 죽었지, 하하. 춘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그런데 말이야, 그 자의 아들도 없애야 했어. 그래서 김판서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호 도련님을 죽인 사실을 술술 털어놓았지요. 내가 자객을 보내 그 아들놈을 제거했지. 깔끔하게 처리했어, 하하.
순간 춘섬은 일어나 김판서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단하시옵니다. 그렇지? 나를 방해하는 자는 모두 제거하는 거야. 춘섬은 그날 밤 혼자 방에 돌아와 통곡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곧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춘섬은 매화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니, 이제 때가 되었어요. 김판서를 응징해야 해요. 그래, 춘섬아.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알아요, 언니. 그래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요. 둘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첫째, 김판서의 비리 증거를 모은다. 둘째, 그 증거를 관가에 제출한다. 셋째, 춘섬이 직접 복수를 한다. 언니, 저는 김판서 그자가 직접 응징받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야 도련님께서도 눈을 감으실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춘섬은 김판서가 술에 취했을 때를 노려 서류들을 몰래 빼냈습니다. 김판서가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기록, 부정부패를 저지른 증거들이었지요. 이걸로 충분해. 이 정도면 김판서를 끌어내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춘섬은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칼이었지요. 언니, 저는 직접 김판서를 죽일 거예요. 춘섬아, 그건 너무 위험해. 언니,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도련님의 원수는 제 손으로 갚아야 해요. 매화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춘섬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해둘게. 고마워요, 언니. 춘섬은 작은 칼을 품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칼을 갈았지요. 도련님, 이제 곧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춘섬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라. 너를 위해 잔치를 준비했노라. 김판서는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또 승진을 했다면서 좋아라 하고 있었지요. 날이 축하드리옵니다. 하하. 고맙다, 춘섬아. 자,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즐기자꾸나. 김판서는 화원루에서 가장 좋은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음식과 술을 준비했지요. 자, 춘섬아. 술을 마시자. 예, 나리. 춘섬은 술을 따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김판서가 술에 완전히 취할 때까지 기다렸지요. 춘섬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김판서는 횡설수설하며 춘섬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춘섬은 속으로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지요. 나리, 오늘 소녀가 춤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오, 좋아. 춘섬의 춤을 보고 싶었다. 춘섬은 천천히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춤사위였지요. 김판서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섬은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촛불에 번쩍였지요. 나리. 응? 춘섬아? 김판서는 술에 취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진짜 이름은 춘섬이 아니옵니다. 뭔 소리냐? 소녀는 이시댁의 여종이었나이다. 그 순간 김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시댁이라고? 예, 나리. 나리께서 죽인 이정호 도련님. 그분을 모시던 종이었나이다. 너는? 김판서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렸지요. 나리, 5년 전 그날을 기억하시나이까? 나리께서 자객을 보내 도련님을 죽였던 그날을요. 이런. 누가 없느냐? 사람 살려. 김판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매화가 미리 준비해서 방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소용없나이다, 나리. 오늘은 아무도 나리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춘섬은 천천히 김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은 과거를 보러 가시던 길이었나이다. 큰 꿈을 품고 한양으로 향하시던 젊은 선비였나이다. 그런 도련님을 나리께서는 자객을 보내주겠나이다. 그건 오해다. 나는 오해가 아니옵니다. 나리께서 직접 말씀하셨나이다. 술에 취해서 모든 걸 털어놓으셨지요. 춘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칼을 든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리 도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겠나이다. 그리고 나리께서 저지른 죄값을 치르셔야 하옵니다. 춘섬, 잠깐만, 내 말을 들어다오. 김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주겠다. 돈도 주고 양인 문서도 만들어주마. 제발. 김판서는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평소에 권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나리. 춘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련님께서도 그렇게 빌었을 것이옵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겠지요. 하지만 나리께서는 무자비하게 도련님을 죽이셨나이다. 그건 나리께서는 벼슬아치이시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았나이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도 떵떵거리며 사셨지요. 그런 나리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나이까? 춘섬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도련님, 소녀 춘섬, 이제 나리의 원수를 갚겠나이다. 안 돼. 김판서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춘섬의 칼이 김판서의 가슴을 향해 내려갔지요. 으악! 김판서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왔지요. 나는. 김판서는 피를 토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리, 이것이 나리께서 받아야 할 벌이옵니다. 지옥에 가서도 뉘우치시옵소서. 춘섬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판서는 눈을 크게 뜨고 있다가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탐관오리 김판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요. 춘섬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렸던 복수를 완성한 것이지요. 도련님, 소녀가 원수를 갚았나이다.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매화가 급히 들어왔지요. 춘섬아, 빨리 가야 해. 관가 사람들이 올 거야. 언니, 빨리. 시간이 없어. 매화는 춘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춘섬아, 이쪽으로. 매화는 미리 준비해둔 뒷문으로 춘섬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조용했지요.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거야. 너만 무사히 도망가면 돼. 하지만. 됐어. 빨리 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어. 그리고 절대로 돌아오지 마. 매화는 춘섬에게 돈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지내. 그리고 새 삶을 살아. 알았지?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결국 해냈구나. 잘했어, 춘섬아. 둘은 꽉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일지도 모른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지요. 언니 건강하게 지내요. 너도. 그리고 춘섬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도련님도 바라실 거야. 춘섬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춘섬은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멀리 도망쳤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참을 갔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원수를 갚았나이다. 이제 도련님께서는 편히 쉬시옵소서. 춘섬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며칠을 걸어서 춘섬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양에서 아주 먼 시골이었지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어. 춘섬은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빌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지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춘섬을 곱게 봤습니다. 새로 오신 아가씨 참 얌전하고 좋구먼. 글도 아신다더라. 대단한 분이시야. 춘섬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정호 도련님께서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아가씨 감사합니다. 천만에. 너희들이 글을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춘섬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는 악몽을 꾸었지요. 김판서를 죽이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 제가 잘한 건가요? 춘섬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한편 한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감, 김판서 어른께서 화원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관과 포졸들이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김판서의 시신은 가슴에 칼이 꽂힌 채 발견되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던 김판서가 살해당했으니 큰 사건이었지요. 범인을 찾아라. 당장. 포졸들은 화원루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신문했지요. 어젯밤 김판서와 함께 있던 기생이 누구냐? 춘섬이라는 기생이옵니다. 그 춘섬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은 춘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이미 멀리 도망간 뒤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졸들이 김판서의 집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감, 이것을 보십시오. 김판서의 서재에서 엄청난 양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기록, 백성들을 괴롭힌 증거, 부정부패의 흔적들이었지요. 이게 다 뭐냐? 김판서가 그동안 저지른 죄상들이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판서가 이정호를 죽이라고 지시한 문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김판서가 이정호라는 선비를 제거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호?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5년 전에 과거 보러 가던 중 자객에게 살해당한 선비입니다. 당시에는 산적의 소행으로 알려졌었지요. 그럼 김판서가 그 선비를 죽인 거였단 말인가?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의 온갖 죄상이 세상에 드러났지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판서가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탐관오리도 이런 탐관오리가 없구나. 백성들도 분노했습니다. 저런 역적 같은 놈, 벼슬아치라는 자가. 그 선비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조정에서는 춘섬을 찾기 위해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춘섬이라는 기생을 찾아라. 살아있든 죽어있든. 하지만 춘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매화는 포졸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춘섬과 가까운 사이였다지. 춘섬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저도 그날 밤 이후로 춘섬을 보지 못했나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도와줬을 것이다. 정말 모르옵니다. 매화는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춘섬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결국 포졸들은 매화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의 어떤 관리들은 춘섬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는 탐관오리였고 죄 없는 선비를 죽인 역적입니다. 춘섬이라는 기생이 그 원수를 갚은 것은 충절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춘섬은 주인의 원수를 갚은 의로운 여인입니다. 백성들도 춘섬의 편을 들었습니다. 춘섬이 잘했어. 저런 역적은 죽어 마땅해.
춘섬은 의로운 여인이야. 그 선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원수를 갚았잖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춘섬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춘섬을 영웅처럼 여기기 시작했지요. 주인의 원수를 갚은 충성스러운 여종. 의리를 지킨 춘섬. 시간이 흐르면서 조정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춘섬을 잡아서 벌을 주어야 한다. 아니다. 춘섬은 의로운 일을 한 것이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 결국 임금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김판서는 탐관오리였고 죄인이었도다. 그가 죽은 것은 하늘의 뜻이니라. 춘섬이라는 여인은 충절을 지킨 것이니 죄를 묻지 말라. 이렇게 해서 춘섬에 대한 수배는 풀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매화는 춘섬을 찾아 나섰습니다. 춘섬이가 어디 있을까? 매화는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춘섬이 숨어 있는 마을을 찾아냈지요. 춘섬아, 언니. 둘은 반갑게 제외했습니다. 춘섬아, 좋은 소식이 있어. 너에 대한 수배가 풀렸어. 정말이에요? 응. 임금님께서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시며 죄를 묻지 말라고 하셨대.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하늘이 저를 도와주신 거겠지요. 그래, 춘섬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부인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마님. 춘섬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 부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언니, 저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그래, 가자. 내가 같이 갈게. 춘섬과 매화는 급히 이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마침내 이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예전과 똑같았지요. 마님, 마님. 춘섬이 대문을 두드리자 이 부인이 나오셨습니다. 누구냐? 마님, 소녀 춘섬이옵니다. 춘섬이. 이 부인은 춘섬을 보자마자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이고, 춘섬아. 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마님, 죄송하옵니다. 소녀가. 아니야. 내가 잘했다. 내가 우리 정호의 원수를 갚아주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부인과 춘섬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마님, 소녀가 도련님의 원수를 갚았나이다. 이제 도련님께서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춘섬아. 우리 정호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게다. 그날 저녁 셋은 정호 도련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춘섬이 돌아왔나이다. 춘섬은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약속을 지켰나이다. 나리의 원수를 갚았나이다. 이제 도련님께서는 저승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도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춘섬은 다시 이시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이 부인의 딸처럼 지냈지요. 춘섬아,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양인 문서도 만들어줄 테니 걱정 마라. 마님, 고맙나이다. 이 부인은 약속대로 춘섬을 양인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춘섬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었지요. 마님, 소녀는 마님을 평생 모시겠나이다. 아니다, 춘섬아. 너는 이제 시집도 가야 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마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춘섬아.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정호도 바라는 일이니라. 하지만 춘섬은 시집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이 부인을 모시며 살고 싶었지요. 마님, 소녀는 마님 곁에서 살고 싶나이다. 다른 곳에 갈 생각이 없나이다. 춘섬아. 마님께서는 소녀의 어머니와 다름없으시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소녀의 전부였나이다. 소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나이다. 이 부인은 춘섬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래, 춘섬아. 그럼 우리 함께 살자꾸나.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라.
춘썸과 이 부인은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춘썸은 날마다 정호 도련님의 무덤을 돌보았지요. 도련님, 오늘도 날씨가 좋나이다. 도련님께서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가져왔나이다. 춘썸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잘 지내고 있나이다. 마님께서도 건강하시고요. 도련님, 저승에서는 편히 쉬고 계시겠지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썸의 이야기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인의 원수를 갚은 충성스러운 여종이 있다더라. 춘섬이라는 기생이 5년 동안 준비해서 탐관오리를 응징했다더라. 사람들은 춘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저런 충절이 있다니. 의리를 저렇게 지킬 수 있다니 대단하구나. 선비들은 춘섬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춘섬의 충절은 백세의 길이 빛날 것이로다. 비록 천한 여종의 몸이었으나 그 마음은 고귀하도다. 임금께서도 춘섬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춘섬이라는 여인이 주인의 원수를 갚았다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 충절이 가상하옵니다. 그 여인에게 상을 내려라. 그리고 연려문을 세워주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으로 춘섬에게는 큰 상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춘섬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지요. 충절 기생 춘섬집이. 비석 앞에서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소녀의 충절을 인정받았나이다. 마을 사람들도 춘섬을 존경했습니다. 춘섬 아가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런 의리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춘섬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매화가 춘섬을 찾아왔습니다. 춘섬아, 언니. 둘은 반갑게 제외했습니다. 춘섬아, 내 소식 들었어. 임금님께서 상까지 내리셨다며? 응, 언니.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야, 춘섬아. 다 내 의지와 충절 덕분이지. 매화는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섬아, 나도 화원루를 그만뒀어. 정말? 응. 이제 기생 생활은 그만하고 싶더라. 그래서 작은 주막을 하나 차렸어. 와, 언니. 잘했어. 춘섬아, 너도 한번 놀러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고마워, 언니. 둘은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춘섬아,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니? 무서웠지. 하지만 도련님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너는 정말 대단해. 언니도 대단해. 언니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우리 둘 다 대단한 거지, 뭐. 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나누었지요. 춘섬아,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응, 언니도. 그리고 춘섬아, 만약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오렴. 알았지? 알았어, 언니. 매화는 며칠 머물다가 자신의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춘섬은 이 시댁에서 이 부인을 모시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정호 도련님의 무덤을 돌보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춘섬 선생님 고맙습니다. 천만에. 너희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기쁘단다. 춘섬은 마을에서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이 부인도 춘섬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지요. 춘섬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마님, 저야말로 마님께서 계셔서 감사하옵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선비 하나가 이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실례하옵니다. 춘섬 아가씨를 뵙고 싶어서 왔나이다. 누구신지요? 저는 유생 김철수라고 하옵니다. 춘섬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꼭 한번 뵙고 싶었나이다. 춘섬은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가씨의 충절에 대해 글을 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아니옵니다. 아가씨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 남을 이야기이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보다는 도련님의 억울한 죽음과 김판서의 악행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나이다. 선비는 춘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지요. 세월이 흘러 이 부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신가이까? 춘섬아, 나는 이제 늙었구나. 곧 내 아버님과 정호를 만나러 갈 때가 된 것 같다. 마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부인은 병상에 누워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섬아, 내가 내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마님, 내가 우리 정호의 원수를 갚아줘서 고맙다.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모셔줘서 고맙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마님, 저야말로 마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님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나이다. 춘섬아, 내가 죽은 후에도 우리 정호 무덤을 잘 돌봐다오. 마님, 그러하겠나이다. 그리고 춘섬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마님. 며칠 후 이 부인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춘섬의 손을 잡고 계셨지요. 마님, 마님. 춘섬은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을 잃은 슬픔이 컸지요. 장례를 치른 후 이 부인은 정호 도련님 곁에 묻혔습니다. 마님, 이제 도련님과 함께 계시옵소서. 그곳에서는 행복하시옵소서. 춘섬은 두 무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 부인이 돌아가신 후 춘섬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외로웠지만 춘섬은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무덤을 돌보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선생님, 오늘도 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오늘은 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춘섬은 아이들에게 충효와 의리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단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해. 네, 선생님. 그리고 의리를 지켜야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하지. 아이들은 춘섬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춘섬은 또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임금께서 내려주신 상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이지요. 이것 좀 받으세요. 겨울이 추우니 옷이라도 해 입으세요. 아이고, 춘섬 아가씨. 고맙습니다. 춘섬은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춘섬도 어느새 중년이 되었지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춘섬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도련님, 소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이다. 하지만 도련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나이다. 춘섬은 날마다 무덤 앞에서 도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춘섬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춘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야. 충절도 뛰어나시고 선행도 많이 베푸시지. 많은 사람들이 춘섬을 보러 왔습니다. 춘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춘섬 선생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용기라기보다는 도련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선생님의 충절을 본받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춘섬은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도련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지요. 어느 날 한 화가가 춘섬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 모습을요? 네.
후세 사람들이 선생님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도련님의 모습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련님의 모습도 함께 그리겠습니다. 화가는 춘섬과 정호 도련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이시댁 사랑채에 걸렸지요. 도련님, 이제 도련님의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겠군요. 춘섬은 초상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춘섬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마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춘섬에게 배우러 왔지요.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니에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춘섬은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의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지. 예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지는 지혜를 쌓는 것이란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떤 덕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나는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단다. 옳은 일을 행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선생님께서는 도련님의 원수를 갚으셨잖아요. 그것도 의였나요? 그렇단다. 은혜를 갚고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의의 실천이지. 제자들은 춘섬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춘섬은 또한 여자아이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너희들도 글을 배우고 지혜를 쌓아야 한다. 비록 여자라 하더라도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단다. 하지만 선생님, 여자는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들 하는데요. 그런 말은 틀렸단다. 여자도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배워야 하는 거야. 내가 글을 알았기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지. 춘섬의 가르침은 진보적이었습니다. 여자들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지요. 어느 날 매화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춘섬아, 나 매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나는 주막을 잘 운영하고 있어. 손님들도 많이 와주시고 말이야. 춘섬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춘섬도 답장을 썼습니다. 언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온하게 살고 있답니다. 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둘은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매화가 직접 춘섬을 찾아왔습니다. 춘섬아, 언니. 둘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춘섬아, 내가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마을 사람들이 다들 너를 칭찬하더라.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춘섬아. 다 내 덕분이지. 둘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춘섬아, 그때 생각나니? 화월루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럼요. 언니가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잖아요. 너는 특별했어. 다른 기생들과는 달랐지. 뭔가 간절한 게 있어 보였거든. 그때는 오직 복수 생각뿐이었어요. 그래도 넌 해냈어. 정말 대단해. 둘은 술을 한 잔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섬도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구나. 춘섬은 거울을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깊어졌지요. 하지만 춘섬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날마다 무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선생님,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춘섬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좋아. 그럼 옛날 이야기를 해줄까? 춘섬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호 도련님과의 추억, 복수를 다짐했던 날들, 그리고 김판서를 응징했던 이야기까지 말이지요.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너희들도 충효와 의리를 잊지 말거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니라. 네, 선생님. 춘섬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춘섬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 시간도 다 된 것 같구나. 춘섬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찾아왔지요.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괜찮다, 걱정 마라. 사람은 늙으면 죽는 게 자연의 이치니라. 춘섬은 담담했습니다. 춘섬은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발, 도련님 무덤 곁에 묻어주시오. 선생님, 내가 평생 도련님을 모셨으니 죽어서도 도련님 곁에 있고 싶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춘섬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매화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춘섬아, 언니. 춘섬아,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 언니 괜찮아요. 저는 이제 도련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춘섬아,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춘섬아. 다 내 덕분이야.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언니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춘섬아, 꼭 그럴게. 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지요. 도련님, 이제 곧 뵙겠나이다. 춘섬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춘섬의 방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아이들도 울먹이며 안타까워했지요. 춘섬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니라. 너희들은 훌륭하게 자라거라. 네, 선생님. 춘섬은 마지막으로 정호 도련님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이제 가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옵니다. 춘섬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지요. 선생님, 춘섬 선생님. 마을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자 존경받는 어르신을 잃은 슬픔이 컸지요.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요. 춘섬 선생님의 충절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훌륭한 분을 잃었습니다. 춘섬의 유언대로 무덤은 정호 도련님 곁에 만들어졌습니다. 도련님, 이제 춘섬이 곁에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옵소서.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춘섬아, 편히 쉬어. 춘섬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춘섬을 더욱 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섬의 무덤 옆에 사당을 지었습니다. 춘섬 선생님의 위패를 모시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사당 앞에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충의사, 충성과 의리를 기리는 사당이라는 뜻이었지요. 해마다 춘섬의 제삿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춘섬 선생님, 올해도 무사히 한 해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춘섬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충효와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춘섬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엮여졌습니다. 춘섬전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지요. 그 책에는 춘섬의 일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호 도련님과의 추억, 5년간의 준비, 복수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모두 담겨 있었지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춘섬의 충절을 본받기를 바라노라.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 2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춘섬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지요.
옛날 옛적에 춘섬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춘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춘섬은 주인의 원수를 갚은 충성스러운 여종이었단다. 와, 대단해요, 할머니. 그래. 춘섬처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춘섬의 정신은 이렇게 후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는 춘섬의 사당이 남아 있습니다. 정호 도련님과 이부인, 그리고 춘섬의 무덤도 함께 있지요. 봄이 되면 무덤 주변에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마치 춘섬의 충절을 기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도련님, 마님, 춘섬. 세 분 모두 편히 쉬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무덤 앞에 절을 올립니다. 충성과 의리 그리고 한 여인의 장렬한 사랑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춘섬의 이야기입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춘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천한 여종의 몸으로 양반 관리를 상대한다는 것,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련님의 원수를 갚았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섬은 정호 도련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자신을 동생처럼 아껴주시고 글까지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목숨을 걸고 갚았지요. 둘째,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섬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춘섬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며 준비했고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지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의리를 지키며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감동을 드렸다면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